보시면은 자 갑수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갑술의 자연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들을. 자 그래서 정관 신금은 관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좌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대의 기운을 얻은 정관 신금이 양지에 좌했다, 앉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죠? 나머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좌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모든 것에 이 좌법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으면 경자 그랬단 말이에요. 경자 이러면은 사지잖아요. 이게 경자년 뭐 그럼 이 경자라는 글자를 따로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따로 했을 때도 좌법을 적용하면 이대로 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경자라는 글자를 이대로 다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좌법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갑술 일주를 설명할 때야. 그러면 갑술이 다 이러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전부 다 갑술은 다 이런다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요? 좀 사주의 이제 변형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술이 가지고 있는 갑술 일주를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갑술 일주를 그 다음에 계절을 대입하고 그랬죠. 그건 무조건 우선이야. 그건 최우선이에요. 12우선 버려도 돼.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자연으로 보는 계절로는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해석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갑술이라는 일주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선생님도 갑술이고 선생님도 갑술이고 선생님도 갑술이다. 그러면 이거는 안 바뀌어. 그렇죠? 안 바뀌는데 갑술을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람의 일주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정관은 관대의 기운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성은 관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상관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 편제는 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보고 이제 나머지를 또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 사람 사주에 있었던 이 천간의 글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뭐가 없어 지금? 관성 있고 식상 있고 재성 있잖아. 뭐가 없어요? 인성과 비겁이 없단 말이야 지금. 인성과 비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갑술 입주를 살펴볼 때 나머지 인성과 비겁은 뭘 적용할 거냐 이거야. 이제부터.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여기 인성이 있더라 이거야. 임수가 있어. 그러면 이 임수를 어디 자리에 있는 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왕이겠죠. 제왕의 기운을 얻은 임수가 내 양지에 앉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 쓸 수도 있고 임수가 이 술토 있죠. 이 술토에 임수를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요. 임수가 술토에 있다. 그럼 임수는 술토에서 뭐야? 만약에 임수가 있어. 있으면 이 임수를 갖다 쓰라 이 말이에요. 임수가 없고 계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수를 갖다 쓰고. 임수도 있고 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임수를 갖다 씁니다. 왜 임수를 갖다 쓰냐면은 이게 술의 자리야. 계수는 머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게 이게 보통 60갑자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순서대로 룰이라서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아무튼 그게 룰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 그럼 임수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음포태 있고 양포태 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양포태야. 임수를 갖다 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임수를 한번 갖다 보자고요. 없어. 만약에 사주에 임수가. 그럼 이제 술토에 임수를 있다 생각하고 끌어다 쓴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종이라고 해요. 그걸 인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 생각하고 갖다 쓰는데 술토에 반영할 거다. 그러면은 임수와 계수 중에 임수를 갖다 쓰고 만약에 뭐 축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뭘 갖다 써야 돼?
개수를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걸 인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임수를 갖다 써보자고요. 임수를. 임수하고 술토는 뭐야? 관대죠. 그렇죠. 임수도 자,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임수가 관대네. 관대의 기운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양에. 양에. 그럼 임수는 뭐야? 편인이죠. 그렇죠. 편인의 기운이 관대의 에너지를 얻은 편인의 기운이 양지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인성 생각을 하는 거죠. 인성이 관대의 기운을 얻었네. 그리고 양지에 머무르네. 그리고 뭐야? 내 편재가 묘지에 있네. 이거 합쳐봐. 네? 그러면 얘는 서류적인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서 서류. 그렇죠. 얘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얘 사야 돼요. 건물 사야 돼, 안 사야 돼? 얘는 돈 생기면 사야 되는 애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자, 이해되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야, 얘한테. 얘한테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보니, 어때? 임수가 있으면 갑순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거야, 아마. 이해됩니까? 그러니 웃긴데 여기에 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월에 있으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 유산으로 받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류화된 게 있겠지. 서류화된 거. 그렇죠. 서류화돼서 받은 땅이 있으면은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 안 올라? 오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이해돼요? 되나? 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시주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주에 있으면 갖다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주는 또 따로 봐야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월에 있을 때만 부모로 작용을 해요. 부모나 조부로 작동을 하죠. 시주에 있으면 그거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그런 게 되겠죠. 자식과 관계되는 거니까. 자식과 관계되는 거니까.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걸 일단 이런 거구나 해나가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자, 근데 개수가 만약에 개수가 있었어. 그럼 개수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수는 술토가 뭐야? 네? 쇠죠. 왜 쇠야? 관대니까 쇠지. 관대니까 쇠지. 개수는 쇠지야. 그렇죠. 쇠면 여기잖아요. 걸록조양쇠 이 기운이라고. 이거 낮은 기운이야, 안 낮은 기운이야? 안 낮아요. 얘는 정인이겠죠. 그렇겠죠. 이것도 역시 문서가 될 거예요. 문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끝털이 지나간 문서라고. 제왕을 치고 지나간 문서잖아요. 제왕을 치고 지나간 문서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속과 관련이 돼 있어요. 좌수도 상속과 관련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거야. 이걸 만약에 이러는 거예요. 개수가 쇠지에 있는데 관대에 있는데 이 양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모가 물려줘 버렸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 건물을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야? 결국은 얘가 성장을 시키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이게 하나가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근데 인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종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비겁이 없다 이거야. 비겁이. 없으면 또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을목 갖다 써야 되네. 을목은요? 응? 묘지지. 그거 해석해봐요. 을목이 묘지에 있네.
없으면은요. 없으면 바로 을목을 이쪽 묘지에 대입시켜 버려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묘지죠. 그렇죠. 묘지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겁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겁재. 그렇죠. 근데 내 이 묘지에다 뭐 묻어놨어 지금? 편재 묻어놨다고 지금. 그 편재를 뭐예요? 편재에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워서 잘 차지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겁재가 들어가 앉아 있네. 이해됩니까? 유산상속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렇죠. 형제가 있으면은 네 거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거 뺏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로 갑술이 겁재 을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유산상속이 있으면 유산상속분의 상당 부분을 형제가 가져갑니다. 왜 을목을 대입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인종법. 비겁이니까. 예? 아니 없잖아요. 없으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갖다 쓰는데 간목은 아니고 왜 을목을 갖다 쓰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없는 거는 인성은 다 갖다 쓰는데 이 갑술이 입장에서는 비견을 갖다 쓸 수는 없잖아. 비견을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재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그 작용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저거는 그럼 양포태, 음포태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양포태, 음포태가 아니라 일주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한다 이거예요. 12운성을 통해서 일주를 공부할 때 갑술 일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갖다 쓸 때는 어떻게 갖다 쓰냐라고 했을 때 있으면 있는 글자를 갖다 쓰고 없으면 이걸 갖다 쓰는데 겁재가 없을 경우에는 겁재는 그냥 대입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일주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일주를. 자, 이해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자, 인종법 뭔지 알겠어요? 인종법 없는 건 갖다 쓴다. 데려다 쓴다. 있는 거는 있는 걸 쓰는데 없으면 있다 가정하고 끌어다 쓰는 걸 인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알아주세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를 고지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 고지, 이 진술충미는 전부 다 묘지야. 묘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고한다, 입고한다 그러거든요. 입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묻어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 팔자 중에서 관이나 관성 있잖아요. 관이 이제 묘지 위에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그렇게 외로운 사주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좀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 언제든지 그 왕지 있잖아요. 왕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가 살고 뭐가 죽느냐야. 네? 왕지는 항상 생지와 사지를 먼저 봐요. 왕지는. 그러니까 자수 그러면 뭐가 생해요? 자수 그러면 뭐가 사지야? 그러니까 자수에는 뭐가 죽냐고요? 천간이. 경금이 죽죠. 그리고 뭐가 살아? 신금이 살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지를 볼 때는요. 뭐가 살고 뭐가 생사 있죠. 생사가 되는 거를 먼저 딱 끌고 와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지 돼요. 생사. 자, 이해됩니까? 왕지가 보면은 최소한 좌수 그러면 경금이 생하고 경금이 죽고 신금이 산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금 신금이 나한테 뭐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자년에 지금 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라는 글자를 지지를 얻은 거 아니야. 그럼 자는 신금이 장생하고 경금이 사하는 곳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야. 그러면 정관이 살고 편관이 죽는구나. 이해됩니까?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병화일주야. 그건 뭐야? 정제가 살고 편제가 죽는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자, 이게 뭐냐면은 자뿐만 아니라 왕지의 중요성을 볼 때요. 왕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뭐가 양지고 뭐에 모지고 뭐 이런 거 막 뭐 이거에 목욕지고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왕지 있죠. 왕지 보면은 이 왕지에서 어느 글자가 생하고 어느 글자가 죽는지는 그냥 머릿속에 딱딱 박아 놓으라고요. 딱딱 보면 그냥 자 보면 아 경금이 경금사 뭐 신금생 이러고 사 하기 싫으면요 생만 해요. 생만 해요. 근데 돌리면 알잖아. 돌리면 아는데 돌려서 알지 말고 아 자수에서는 신금이 장생한다. 그냥 그것만 알고. 그러니까 좌가 왔다 그러면은 생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신금이 생한단 말이야. 내가 병화야. 그럼 뭐냐면 아 올해는 내 정제가 장생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정제가 장생한다 그러면 남자라면 뭐야? 여자가 생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장생하잖아. 그렇죠? 여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는 거야? 바로 생겨.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눈에 보여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 눈에 보여요. 그럼 얘 바로 결혼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왜 기다려야 돼? 그렇죠. 목욕 갈 거거든. 목욕 갈 거든. 여기를 거쳐야 결혼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대골록에서. 관대골록에서. 자, 얘가 만약에 이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바로 결혼하면. 바로 결혼하면 부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해됩니까? 그럼 A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있으면. 있으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왕지는 항상 뭐가 장생하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 아시겠죠? 묘는 뭐가 장생해요? 묘에 간목이 장생한다고? 응? 뭐가 죽어요? 뭐가 죽냐고? 뭐가 죽냐고요? 임수가 죽잖아. 임수가 죽으니까 뭐가 살아나? 계수가 살아난다니까 여기서. 계수가 살아나요. 이해돼요? 그렇죠. 묘는 뭐야? 아, 묘는 계수가 장생하는구나. 이해되죠? 또 그러고 태는 자 오화는 을목이 장생하겠죠. 유는 정화하고 기토가 장생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전계절 음지가 음간이 다 생하잖아요. 전계절 음간이 다 장생한다고. 자,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하고 나서 그때그때 계산하지 말고 어느 것 하나하나는 정도는 픽스를 딱딱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왕지는 뭐가 장생하는지를 픽스해 놓으라고요. 그걸 잘 써먹을 테니까.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 자, 이해됩니까? 예, 왜냐면은요, 장생한다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생,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장생했으니까 뭐 하다고 그랬어요? 기쁘다고 그랬죠. 재밌다고 그랬죠. 축하받는다고 그랬죠. 즐겁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밖으로 나와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업식 때 축하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축하받고 뭐 이런 것들,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생지에 뭐가 장생하나 이거고요. 그 다음 묘지 있죠. 묘지. 묘지에는 뭐가 입고되나 그것만 중요해요. 묘지가 올 수 있는 거는 관쇠의 양묘예요. 그러니까 절태, 뭐 예를 들어서 목욕, 걸록, 제왕, 장생, 태절,
병, 사 이런 것들은 묘지에 안 와요. 올 수가 없어. 전부 다 뭐야? 관세양묘야. 예?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해야. 그냥 그밖에 안 온다니까. 백날 계산해봐요, 오나. 그러면은, 자,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관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요 라인이죠. 그렇죠. 예. 양묘는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제가 묘지는, 여기서 묘지는 이 묘지가 아니라 모든 계절의 묘지를 말하는 거예요. 묘지는 전부 다 토지요. 토지요. 그러니까 해자, 축, 인묘, 진, 사오, 미, 신유, 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토의 역할은 뭐냐면은 변화라고 그랬죠. 변화. 그러니까 지나간 기운을 다 모아서 다음 기운으로 다시 폭발시키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기운을 모아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각각 변화를 오는데 그러면 뭐야? 내 글자가 어디서 관하고 어디서 쇠하고 어디서 양하고 어디서 묘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 중에서 뭐야? 관쇠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쇠는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딱 느낌 뭐냐면 관대는 치고 올라가는 변화야. 쇠는 뭐야? 꺾어지는 변화야. 그렇죠. 묘는 죽으러 들어간 거야. 양은 다시 일어나는 변화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 그래서 이거예요. 쇠할 때와 묘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묘지에 들어가는 건 이제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묘지에 들어가면 끝내야지 되는 거야. 쇠지는 뭐야? 정리하는 곳이고. 정리하는 곳이고. 그래서 일간이, 그러니까 묘지는 자, 일단 중요한 거. 왕지는 장생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묘지 있죠. 지금 진술충미요. 진술충미는 뭐가 입고되는지. 그거를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입고되는구나 하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예. 자, 일단 우리 그래서 좌법 했고요. 좌법은 그 지장간을 거기에 다 대입하는 걸 좌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안건 일간을 갖다 쓴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법이라는 게 있고 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봉법이라는 게 있고 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봉법은 뭐냐면은요, 기준이 뭐냐면은 일간이 기준이야. 일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자 그러잖아요. 그 내가 간목이다 그러면 이 자를 간목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야. 간목이죠. 그럼 목욕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경금이 목욕에 앉아 있다. 이게 봉법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근데 거법은 뭐냐면은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간, 모든 주, 연, 월, 일, 시주 있죠. 4개 주에 각각 천간의 글자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지의 주인이다. 이게 거법이에요. 거법이에요. 이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산용하느냐? 다 쓴다. 종합해서 다 쓴다. 라고 생각해요. 12운성만 가지고 보려면 이거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 정도. 이게 봉법, 거법인데, 이제 한번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있는 값수를 가지고.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건 됐겠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분석한다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뭐 알려주려고 이거 해놨는데.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분들 해석 한번 해봐봐요. 어때요? 이 정도 볼 줄 알지 않아? 자, 뭐야? 제일 먼저 볼 게 뭐? 겨울 나무죠. 그렇죠. 겨울 나무가 갑술이야. 그렇죠. 그래서 겨울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술토에 머물고 있어. 근데 태양이 비추고 있네. 그렇죠. 환경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맨 먼저 이거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모와의 관계 좋을까 안 좋을까?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좋을 거야.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부모와의 이렇게 보면은 이쪽 것들이 갑자기 그런데 양지란 말이야. 얘가. 그럼 뭐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해되죠?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해됩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적셔줘서 얘가 꽃피게 여기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목생화 이렇게 가죠. 그렇죠. 목생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가 물려준 일을 가업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예에 몇 번 들었었죠. 그렇죠. 그럼 가업을 물려받는구나. 여기까지 이거로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와의 부모 관계 좋다 안 좋다? 나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나왔어 이미. 그렇죠. 이거로도 해석된다니까요. 해석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대입을 해보자고.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얘를. 가업을 어떻게? 그렇죠. 정관관대, 양상관, 편제, 무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물려받은 게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찍부터 뭐야? 그렇죠. 일찍부터 부모 회사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일찍부터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정제네. 여기가. 초년에 정제가 오네. 그렇죠. 여긴 정제에 잘 의지해요, 안 해요? 정제에 의지해서 뭘 얻었어? 열매를 얻었네. 그렇죠. 그럼 초년에 일찍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잘했다. 이거 없어도 그러잖아요. 이거 없어도. 그렇죠. 근데 결국 물려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자, 이걸 쭉 갖다 쓰는데 지금 을목 있어, 없어? 을목 없죠? 을목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을목 없으니까. 그쵸. 내 묘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재가 있다. 이랬죠. 인종법에 갖다 쓰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랬죠. 제 친구 사주예요. 제 친구 사주인데 제가 그래서 너는 뭐 그 상속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지지난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사주톡 보내고 야 뭐 이런 거이나 좀 봐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즉 얘기 안 해줬냐. 이제 왜냐면 그 집안을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동생도 내가 뭐 어려서부터 봐오내고 그러니까 걔가 좀 많이 가져갈 거야. 신경 쓰지 마, 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자기를 부르더래. 그래서 갔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는 거야. 너무 표정이. 그래 딱 와더니 이제 동생 이름을 대면서 뭐 철이가 왔다 갔다. 철이가 왔다 다녀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속 부모한테 로비를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이제 딸이 둘이고 이 동생은 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로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제일 큰 거는 뭐 장남 주고 그다음 누구 주고 이제 손주까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워낙 좀 있는 집이에요. 다 해놨는데 얘가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야 이걸 갖고 이 정도 먹고 살만하게 다 해줬는데 이걸 갖고 또 이렇게 얘들이 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정하지를 못하고 이제 이 친구가 장남이니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냥 그랬냐. 근데 자기도 하도 어이가 없더래. 어이가 없어서 그랬냐. 아니 뭐 이제 그 아들들은 전부 다 미국 가가지고 저기 뭐냐 외국 나가가지고 의사하고 이런 애들인데 외국 가서 들어와서 뭔 제사를 지내요. 이제 지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부모님 하도 뭐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길래 그냥 다 주세요, 걔. 그래 버렸대요. 그냥 다 주고 그냥 우리 애들 거 내 몫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주고 애들 거 우리 따지니까 이거 주려면은 얘들 몫은 그냥 조금 챙겨주려면 챙겨주고 알아서 다 하라고 다 그러세요.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골치 아프냐 그냥 다 주세요. 전 괜찮아요. 그랬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장남 입장에서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래. 그래서 그냥 자기 그냥 와서 야 어이 없더라 뭐 그렇게 됐더라 진짜. 그러고 나서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런데 뭐 사주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그래 그럴 거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애들 거는 오니까 그래도 또 얼마 전에 왔더니 문서를 싹 가지고 왔대. 뭐 그래가지고 뭐 다 자기가 보관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또 만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참고 있겠다.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참는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아마 이걸 볼 거야. 누군가는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별했다고. 네, 사별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편제도 묘지에 들어가 있고 편제도 묘지에 들어가 있고 이게 기후의 공망이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요. 작동을 한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봉법을 적용을 한다면 봉법을 적용한다면은 간목 입장에서 유금은 뭡니까? 태지잖아요. 태지죠. 그러니까 태지에 뭐가 있는 거야? 정제는 태지에 있는 거야. 맞나요? 예, 정제는 태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은 내 입장에서 보면 자는 뭐야? 목욕이잖아요. 그렇죠. 목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은 목욕에 있는 거야. 식신은 목욕에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신금, 정관은 미가 뭐야 나한테? 예? 묘지죠. 묘지죠. 묘지야. 그러니까 정관은 묘지에 있는 거야.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봉법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일지 있죠. 일지를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바꾸는 거야. 내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요번에 만약에 이걸 거법으로 쓴다면 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기토한테 유금은 응?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지금 막 이걸 돌리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정도는 자꾸 하면서 습관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왕지죠. 왕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사만 하려고 그랬죠, 먼저. 그렇죠. 생사만 하려고 그랬고, 왕지는요, 제왕 아니면 목욕 아니면 사 아니면 태예요. 그렇죠. 양한테는. 그렇죠? 그러면은 뭔지만 알면 돼. 만약에 여기가 기토면 병화 보면 되잖아요. 그럼 병화가 사지잖아. 그럼 기토는 뭐야?
생지지, 장생지죠. 기토는 장생지예요. 아, 정제가 장생한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병화자 이거면은요 태지겠죠. 반대 계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민은 관세 양묘 중에 하나야. 응? 쇠? 쇠. 쇠. 전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미 그러면 신금이잖아요. 경금이잖아요. 경금 전계절이니까 상생목욕 관대 아니야. 관대에서 쇠이죠. 자, 이해돼요? 그럼 얘는 쇠죠.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법으로 봤을 때는 정제가 장생하고 식신이 태지에 있고 이게 쇠지에 있다 이러잖아요. 정관이 쇠지에 있다.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다? 양지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공망이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가면은요. 그렇죠. 근데 오행 구조는 좋다. 부모덕을 보는데 어떻게 돌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요. 아, 공망이면서 지금 장생이니까 결혼해서 일찍 바로 하다가 바로 됐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식신이 뭐 태진대 목욕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육받는데 태니까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태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차피 나는 일찍부터 들어가가지고 부모덕 받고 뭐 이렇게 했을 거고 나중에 재산은 이렇게 됐을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요. 관대, 태, 목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뒤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부모님한테 일을 물려받은 건 맞단 말이야. 부모님한테 일을 물려받은 건 맞는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10억짜리를 물려줬으면은 이 친구가 이거를 100억짜리로 만든 거야. 근데 그 분야에서는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서 1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얘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 넘겨주고 이제 딱 손을 딱 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 뭐 하냐? 얘가 퇴를 하는 거야. 완전히 뒤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을 싹 없앱니다. 싹 없애고 전혀 다른 거 아니죠. 같은 분야인데 완전히 다른 브랜드를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취급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나가서 뭐 그쪽 관련 전체 업계에서는 뭐 한 2, 3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3위. 1등은 못하고 2, 3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물려받은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대로 쓸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얘가 저는 생각을 할 때 이 친구가 뭐냐면 교육 쪽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교육 쪽 일을.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 양지가 자체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뭐 교육 쪽 사업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은 관계 없는 사업을 해도 이 친구는 상관이 없었던 아이예요. 자, 이걸로 봐도 그렇고 12운성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요렇게 뭉쳐지면 요게 뭐야? 양지로 가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조합이 있죠. 이 조합에 대해서 미리 조금씩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신사를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제 12신살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2신살이 대입이 되는데, 아무튼 그거까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특강이 너무 길어져서 한번 신살도 제가 모시고 하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로 따로 이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듬성해서 제가 12운성을 넘어갔는데 12운성 일단 이렇게 쭉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마 예전에 한번 저쪽 반에선가 한번 살짝 하다 말았었어요.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한다. 근데 잠깐 사이에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오늘 이제 세미로 한번 강의를 이번에 한번 해보고 하려니까 12운성 12신살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주도 몇 개 갖다가 뭐 여러 가지도 대입을 해봐야 되고 몇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할애하는 게 이거 뽑는 거에 많이 할애해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말 만들기 공부를 하면 돼요. 그냥 입에 말면 입에 그 귀걸이 이게 아니었으면요, 만약에 여기에 수가 없었잖아요. 얘 아무것도 못해요. 지 아무리 관대 기운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할 때 이런 기운인가 저런 기운인가 그 다음에 보셔야지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2운성이라는 과제가 하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한다면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거 하고 지금 제가 준 의미들이 있잖아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대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쇠는 꺾어지는 길이라고 그랬죠. 쇠는 그래도 걸록 자리야. 그래서 쇠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약간 뒤로 물러난 자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쪽 사묘절로 떨어지면 어떤 공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위쪽은 살아있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생업 쪽이 좋다고 그랬죠. 사업,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좋고 이건 죽은 쪽이라고 그랬죠. 죽은 쪽은요. 그렇죠. 학문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에서 끝나는 게 있고 묘에서 끝나는 게 있고 절에서 끝나는 게 또 틀려요. 자,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앞으로 더 돼야지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선은 12운성에 집중해서요. 꼭 공부를 조금 더 12운성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니까 살짝 이걸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때 되면 다시 불러서 한번 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삼합의 운동성이에요. 삼합의 운동성. 그래서 삼합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삼합의 운동성이라는 건 술이 있다. 내가 갑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오가 없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인오술의 운동 방향을 기본적으로 가진다고 그래. 그래서 이 인오를요 갑자기 12운성 12신살 막 대입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 어느 것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자연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돌릴 수 있을 때 나머지는요 연구과제예요. 전부 다 연구과제예요. 연구과제는 정말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걸 공부를 해서 전부 다 같이 노력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우리 저기 뭐 부산의 박도사 뭐 이런 분 아시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깊이 있게 설명 안 해줘요. 툭툭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뤄낸 말이 돼? 나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물들이 있단 말이야. 결과물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걸 찾았지? 어떻게 저걸 말할 수 있지? 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비판할 쉽게 말하면 깜냥이 안 되죠. 깜냥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러면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린 방법이 뭐가 있어? 우리가 찾아야지 뭐. 우리가 찾으면 뭐 갖고 찾을까? 자연 갖고 찾을까? 아니에요. 자연은 뭐야? 당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요? 아까 이런 것도 뭐 걸록, 제왕, 짝, 걸록, 이거 144가지 있잖아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특강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 잊어버리셨죠? 네? 선생님도 잊어버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선생님 사주 분석을 제가 조금 더 해드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라는 걸 조금 더 해드리고요. 해드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은 중계 안 됩니다. 예, 중계 안 되니까 가급적 오셔서 수업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